여러분 안녕하세요. 많이 놀랐죠? 네, 이번 시간에는 좀 특별하게 선생님이 수업을 동영상으로 미리 찍어서 올리면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보고 와서 학습지를 풀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동영상은 수업에 관한 동영상이고 길어봤자 5분에서 7분 남짓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겨워도 수업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조금만 열심히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 영상 6번째 찍고 있어요. 목이 너무 아픕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들어주세요. 자, 교과서로는 152쪽을 피면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 152쪽이 없다면 교과서가 없다면 선생님이 화면에 띄워놓은 이 페이지를 보고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업을 시작할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태종이라고 하는 조선의 세 번째 임금에 관해서 배워볼 거예요. 이 태종은 이성계의 5번째 아들로서 이방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은 5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왕위에 오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세자가 될 수 없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모종의 사건을 거쳐서 이 사람이 결국은 세자에 오르고 결국은 왕위에까지 오르는 사람입니다. 그 모종의 사건이 뭔지 여러분도 궁금하겠지만 그 사건은 우리가 본 수업 때 동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태종 이방원의 정책에 관해서 알아볼게요. 이 태종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가장 먼저 추진하였던 정책은 바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입니다. 자,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태종이 어떠한 정책을 펼쳤냐? 첫 번째가 이 사병을 혁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병이 뭐죠? 그렇죠. 사병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군사, 개인이 가지고 있는 병사예요. 조선은 건국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나라였기 때문에 공신들이나 왕자들이 모두 사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병을 가지고 있다는 건 왕권에 도움이 될까요? 위협이 될까요? 그렇죠. 왕권에 굉장히 큰 위협이겠죠. 그래서 태종은 이 사병을 모두 혁파하고 그 군사권을 왕에게 집중시켰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죠. 두 번째로는 외척 세력의 제거예요. 외척 세력은 쉽게 얘기하면 왕비의 친가, 왕비의 친정, 즉 왕의 장인입니다. 장인 세력들. 왕의 장인은 당연하지만 왕의 가족이고 굉장히 껄끄러운 관계이기 때문에 왕권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태종은 아주 철저하게 그 외척 세력을 억눌렀습니다. 태종의 마누라가 이제 원경왕후 민씨라는 사람인데 원경왕후 민씨의 집안에 그 남동생들, 중전의 남동생들이 아주 멸문지화를 당해요. 태종에 의해서 4명이나 목숨을 잃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로 외척 세력을 강하게 억눌렀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통치제도를 고쳐서 국왕 중심의 통치체제를 정비했다라고 나와 있죠. 이 통치체제를 어려운 말로는 육조직계제라고 불러요. 하지만 교과서에 무슨 말인지도 없고 여러분들이 아직 반드시 외워야 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냥 국왕 중심의 통치체제를 정비했다라고만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호패법이에요. 호패법. 호패법은 쉽게 말하면 주민등록증을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주민등록증이 없을 건데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혹은 선생님은 모두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죠. 나라에서 반드시 만들게끔 합니다. 왜 이 주민등록증을 만들려고 할까요? 그렇죠. 국가가 그 사람을 전부 국민을 파악하기 위해서죠.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는 몇 살인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확실하게 파악해야 국가가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죠. 예컨대 남자가 20살 이상이 되면 군대에 보내고 혹은 세금을 파악해서 세금을 걷고 어디에 사는지를 파악해서 세금을 걷고 혹은 나이가 굉장히 어르신이 되면은 국가에서 연금을 주고 그러한 방식으로 국가의 국민을 파악해야 원활한 이것저것의 수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호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종은 여기 있는 사진과 같이 국민들이 호패를 차고 다니게 했어요. 이 호패는 일종의 주민등록증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 출생년 그러한 것들이 적혀 있고요. 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다니고 있겠어요? 왜 이러한 법을 실시했겠어요? 그렇죠. 조세를 정확하게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조세는 비단 세금뿐만 아니라 노동력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태종이 국가적 기틀을 마련했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다음은 조선 태종의 외교 정책에 관해서 살펴봅시다. 조선의 근본적인 외교 정책은 사대라고 볼 수 있어요. 선생님이 이미 고려 중기서부터 사대라고 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얘기해왔죠.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바로 옆에 명이라고 하는 강대국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명과 대립관계를 유지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부담이 되죠. 뭐 언제 전쟁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 그렇다가는 상대가 되지 않고 뭐 멸망에 이를 수도 있는 뭐 그런 위협이기 때문에 조선은 언제나 4대 명의 지위를 인정하고 뭐 그에 따른 조공을 바치고 우리가 책봉을 받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 대신에 실리도 취할 수 있죠. 예컨대 우리가 100을 조공으로 주면 150을 돌려받는다든지, 150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안정적인 외교 관계가 유지가 되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의 평화를 담보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4대가 이후의 조선의 대명 외교의 근본 정책입니다. 반면에 일본이라든지 북방의 여진에 대해서는 교린이라고 해서 때로는 어르고 때로는 화내고 때리고 그러한 방식으로 유동성 있게 대처하였어요. 이러한 외교 형식을 4대 외교 정책이라고 부르고 이후의 조선 외교의 기본 원칙이 되는 방법입니다.